여러분, 혹시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고 고정시간회 수당 같은 항목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초과 근무 수당일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 대법원 판결 하나를 아주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한 의사의 월급 명세서부터 시작해서요. 병원 측이 내세운 보이지 않는 계약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 판결의 핵심이죠. 통상임금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최종 결론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병원에서 일하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의사 세 분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같이 초과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반복한 거죠. 결국 이분들은 못 받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병원이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포괄임금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병원이 주장한 보이지 않는 계약, 이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월급은 초과 근무 수당까지 다 합쳐서 이 금액으로 퉁치자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건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약속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아주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그냥 원래 다 그렇게 해왔다, 이게 관행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니요, 근로시간 계산이 정말 어려운 게 맞나요? 그리고 수당 안 주기로 진짜 합의한 거 맞아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들이댄 거죠. 사실상 넘기 힘든 벽을 세워둔 셈입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응급실 일이 힘든 건 알겠는데 출퇴근 기록 있고 근무 시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병원의 첫 번째 방어 논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베이스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준이 되는 이 통상임금이 100만 원일 때랑 150만 원일 때는 추가 근무 수당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법원의 판단 정말 놀랍습니다. 업무 수당이나 명절 상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통신비, 당직비 같은 것들까지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면 이건 전부 다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기준 금액이 엄청나게 터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고정시간후의 수당입니다. 병원은 이 돈이 바로 당신들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줬던 돈인데요. 법원은 아니, 그 돈까지 포함해서 베이스 금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정수당이 가진 무서운 점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초과근무 수당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요.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쟁점들을 종합해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건 번호 2019-273803.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았다고 봤고요. 병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전공의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로 병원은 새롭게 정해진 훨씬 더 커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밀린 수당을 전부 계산해서 지급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이제 나도? 이 판결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꼭 짚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판결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내리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판결 하나가 기존의 다른 판결들을 다 뒤엎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사건처럼 근무시간 계산이 가능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임금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지, 그리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줬다는 거죠. 특히 고정수당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제 긴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에 적힌 그 고정수당이라는 항목, 그게 정말 여러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